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노래를 들었다는 이유로, 단지 외부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한국 드라마 한 편을 봤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는다면, 외국 노래를 친구와 공유했다는 이유로 가족 전체가 수용소로 끌려간다면, 이것은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2025년 현재 북한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국제사회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북한의 인권 실태와 그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찾아가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2월 UN 인권 최고대표사무소가 발표한 보고서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지난 10여 년간 주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을 한층 더 고도화해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억압 수준을 넘어서 인간의 기본적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체계적인 인권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자유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제로에 가깝고 이동의 자유도 없으며 심지어 생각의 자유조차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주민은 국가의 철저한 감시 아래 놓여 있고 조금이라도 체제에 대한 의구심을 표현하면 즉각 처벌받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일상적인 행위가 중대범죄로 취급된다는 점입니다. 외부 방송을 시청하거나 나만의 드라마나 음악을 접하는 것, 심지어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극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그의 이웃은 한국 드라마가 담긴 USB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북한에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는 문화적 자유조차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가 됩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의 보고서는 이러한 통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국경 지역의 감시가 더욱 철저해지면서 탈북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람들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가혹해지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외부 정보의 유입을 막기 위해 전자장비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고 주민들 간의 상호 감시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시 체제는 주민들의 일상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이웃이 이웃을 감시하고 친구가 친구를 의심해야 하는 사회. 가족 간에도 완전한 신뢰가 불가능한 환경. 이것이 바로 북한 주민들이 매일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자유로운 대화는 사치이고 개인적인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위험이며 외부 세계에 대한 호기심은 범죄가 되는 곳. 이곳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철저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통제가 세대를 넘어 전승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린 아이들조차 학교에서부터 감시와 밀고를 교육받으며 자랍니다. 순수해야 할 어린 시절부터 서로를 의심하고 감시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현재의 인권 침해를 넘어서 미래 세대의 정신까지 왜곡시키는 장기적인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는 바로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는 여러 곳의 대규모 정치범 수용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수만 명이 그곳에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수용소들은 외부 세계와 완전히 차단된 채 운영되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우리는 이 수용소의 실상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하나같이 참혹합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감자들은 극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하루 12시간 이상의 강제 노동에 시달립니다. 제대로 된 식사도 제공되지 않아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의료 혜택은 전무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곳에 수감되는 이유입니다. 직접적인 정치적 행위뿐만 아니라 연좌제로 인해 가족 전체가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한 사람의 행위로 인해 3대가 처벌받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체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손자까지 수용소에서 평생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자신이 왜 그곳에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단지 잘못된 가문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평생을 수용소에서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수용소 내에서의 처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탈북자들은 공개 처형, 고문, 성폭력이 일상적으로 발생한다고 증언합니다. 작은 규칙 위반에도 가혹한 체벌이 가해지고 탈출 시도는 즉결 처형으로 이어집니다.
한 생존자는 굶주림이 너무 심해서 동료 수감자가 죽으면 그 시신에서 나온 곡물 알갱이라도 주워 먹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극한의 상황에 내몰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국제사회는 위성사진을 통해 이 수용소들의 위치와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용소들은 산간 오지에 위치해 있으며 높은 담장과 철조망, 감시탑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이러한 시설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조사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이 수용소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의 존재입니다. 그들은 수용소 밖의 세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자유가 무엇인지, 인권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강제 노동과 굶주림 속에서 성장합니다. 이들에게 수용소는 세상의 전부이고 그 밖에 다른 삶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권 침해를 넘어서 인간성 자체를 말살하는 범죄입니다. 국제인권 전문가들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시스템을 현대판 강제 수용소에 비유합니다. 20세기 중반 인류가 경험했던 암흑의 역사가 21세기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고 북한 당국의 비협조로 인해 정확한 실상 파악과 개선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참혹한 상황에 국제사회는 결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은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해 2월 유엔 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자행한 인권 침해가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매우 중대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더 나아가 보고서는 이러한 행위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반인도 범죄란 민간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자행되는 심각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는 전쟁 범죄나 집단 학살과 함께 국제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로 분류됩니다. 북한의 행위가 이러한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는 유엔의 공식 입장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적 의제로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는 매년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습니다. 또한 유엔은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을 임명하여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더욱 구체적인 진전이 있었습니다. 5월 20일 유엔 총회는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고위급 회의에서 다루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전 세계 각국의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직접 전달되었다는 점입니다. 탈북자들과 수용소 생존자들은 자신들이 겪은 참혹한 경험을 국제사회 앞에서 증언했습니다. 그들의 생생한 증언은 통계나 보고서가 전달할 수 없는 인간적인 고통과 참상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시민사회 단체의 전문가들도 참여하여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이 회의는 단순히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참가국들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자를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메커니즘 도입을 논의했습니다. 이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선언적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행동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가 새롭게 부각되었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외화벌이를 위해 수만 명의 노동자를 해외로 파견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열악한 환경에서 강제 노동에 가까운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번 임금의 대부분은 북한 당국에 상납되고 노동자들은 극소한 금액만을 받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해당 국가에서도 엄격한 감시를 받으며 탈출을 시도할 경우 가족이 처벌받게 됩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해외 노동자 문제도 현대판 노예 노동으로 규정하고 각국의 북한 노동자 고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이미 북한 노동자 수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유엔 제재 결의안에도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국제 인권단체들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탈북자들의 증언을 수집하고 문서화하며 북한 인권 침해의 실상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증거들이 향후 국제형사재판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언젠가 책임자들이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적 관심을 받게 된 것은
무엇보다 용기 있는 탈북자들의 증언 덕분입니다. 목숨을 걸고 탈출에 성공한 이들은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협받으면서도 진실을 알리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북한의 어두운 현실을 세상에 알리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한 탈북자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태어나 28년을 그곳에서 보낸 후 기적적으로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수용소 밖에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몰랐다고 증언합니다. 그에게 수용소는 우주의 전부였고 굶주림과 고된 노동은 삶의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탈출 후 처음으로 자유로운 세상을 경험했을 때의 충격과 혼란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또 다른 탈북자는 외부 방송을 시청했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장에 끌려간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수백 명의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처형될 뻔했지만 우연한 기회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은 연좌제로 인해 모두 수용소로 보내졌고 그는 그들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계속해서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침묵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성 탈북자들의 증언은 특히 가슴 아픕니다. 많은 여성들이 탈북 과정에서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되거나 강제 결혼을 당합니다. 일부는 중국에서 체포되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데 송환된 여성들은 극도로 가혹한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임신한 상태로 송환된 여성들은 강제 낙태를 당하거나 출산 후 아기가 살해되는 끔찍한 경험을 합니다. 북한 당국은 외국인과의 혼혈아를 민족의 순수성을 해치는 존재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을 북한에서 보낸 청년 탈북자는 교육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북한에서 교육은 지식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주입받는 장소입니다. 비판적 사고는 철저히 억압되고 오직 정권의 선전만을 반복해서 학습합니다. 어린 학생들조차 정치적 모임에 강제로 참여해야 하고 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쓰고 노래를 부르도록 강요받습니다. 이러한 증언들은 단순히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서 북한 전체의 시스템적 문제를 보여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증언이 모여 북한 인권 침해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언들은 국제인권단체들에 의해 체계적으로 수집되고 문서화되어 향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탈북자들은 종종 왜 위험을 무릅쓰고 증언하느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아직도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자신은 탈출했지만 수천만 명의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그 억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그들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제인권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인권 침해는 매일매일 새로운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더 많은 생명이 희생됩니다. 그렇기에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은 또한 국제사회에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는 먼 나라의 추상적인 이슈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인권 침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국제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과제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를 먼 나라의 일로 치부하고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같은 인류의 일원으로서 관심을 갖고 행동할 것인가. 이 선택은 단순히 북한 주민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은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에 대한 우리 자신의 선택입니다. 자유는 특정 국가나 특정 민족만의 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유엔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경을 초월한 보편적 가치입니다. 북한 주민들도 우리와 똑같이 이러한 권리를 가진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관심을 가지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알아가고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이 문제가 잊히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현상 유지를 의미하고 현상 유지는 곧 인권 침해의 지속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관심과 목소리는 변화를 만드는 첫걸음이 됩니다.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엔과 각국 정부, 인권단체들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할 때
시민들의 지지와 관심은 큰 힘이 됩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지지, 인권단체에 대한 후원, 관련 법안에 대한 지지 표명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한 탈북자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정착을 돕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탈북자들은 단순히 다른 나라에서 온 이민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극한의 억압을 피해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새로운 사회에 잘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살아있는 증인들을 지원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교육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에게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리고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교육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토론과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물론 북한 인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치, 외교, 안보 등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는 난제입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변화들이 사람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 철폐, 베를린 장벽의 붕괴, 동유럽 공산주의의 몰락. 이 모든 것들이 한때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결국 실현되었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언젠가는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도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원하는 정보를 접하며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앞당기는 것은 바로 우리의 관심과 행동입니다. 한 탈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세계에 사는 여러분의 관심이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압박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지속적인 국제적 관심과 압력이 변화를 만들어낸 사례들이 많습니다. 북한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완전히 고립될 수는 없습니다. 경제적, 외교적 압박, 그리고 무엇보다 도덕적 압박은 장기적으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북한 내부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외부 정보의 유입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으면서 점점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에 대해 알게 되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 음악이 암암리에 퍼지면서 북한 주민들의 의식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신호입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은 긴 여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관심과 행동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고 원하는 정보를 접할 수 있으며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때로는 너무 당연해서 잊고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에게 이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인권 문제는 단순히 정치적 이슈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이고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침묵한다면 우리는 간접적으로 이러한 인권 침해를 용인하는 것이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목소리를 낸다면 우리는 변화를 위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자유를 꿈꾸며 희망을 잃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언젠가 빛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버티고 있을 것입니다. 그 희망이 현실이 되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이 관심을 지속해주시고 주변 사람들과도 나누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알게 해주세요. 자유는 모든 인간의 권리입니다. 국경도 정치체제도 그 어떤 것도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우리와 똑같이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